자, 전자 파동 방정식이죠. 우리가 이 식을 갖다 유도하려면 이와 같이 앞에서 회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회전을 취해 가지고 나타난 이 공식입니다. 이것을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적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식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된 식을 통해 가지고 같이 저 값을 갖다 얻어내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우리가 벡터 공식을 갖다 적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0이기 때문에 이 식의 관계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전자파 파동 방정식을 갖다가 유도해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뮤 h에 관계된 식을 통해 가지고 전자파 파동 방정식을 갖다가 얻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고유 임피던스 부분이죠. 여기서 고유 임피던스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게 되냐면, 이건 전개와 자개의 관계를 통해서 자유공간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다 이렇게도 표현하게 되고요. 특성 임피던스다 또는 파동 임피던스다 이렇게도 표현하게 됩니다. 또는 고유 임피던스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플론 제로로 표현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갖다 정의한 식이죠. 이플론의 뮤의 루트 씌운 거. 자, 그래서 이플론 제로 값과 뮤 값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120파이 또는 377로 표현하게 되고요. 유전율과 비주전율과 비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고유 임피던스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공간에서는 그냥 377, 128 단위는 오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에서 나타나게 되지만 일반적인 매질에서는 비투자율은 1이기 때문에 비유전율을 통해서 외어진 임피던스 값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자파 속도죠. 앞에서 이제 전자파 속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전자파 속도는 유전율과 투자율에 따라서 각각 값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공간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이플론 제로, 뮤 제로 부분으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면 만약에 전자파 속도는 자유공간에서는 이플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로서 표현하게 될 것이고, 자,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해서 8.854 곱하기 10-12승에다가 그 다음에 4파이 곱하기 10-7승을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은 근사적으로 2.99 곱하기 10-38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유공간에서의 전자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물속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이제 비유전율 갖다가 35로 잡습니다. 80으로 잡는다면, 자, 이 C로서 표현하게 된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그만큼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럼 우리는 안테나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안테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분의 람다로서 기본적인 안테나 갖다 나타나게 돼요. 그런 람다는 F분의 V로서 구하게 되죠. 자, 그럼 V가 작다라는 얘기는 안테나의 길이도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테나의 길이는 자유공간에서 가장 긴, 속도는 가장 빠른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되고, 안테나의 길이가 제일 길다라는 거. 하지만 이같이 속도가 낮아지게 되면 파장의 길이도 짧아지게 되고,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안테나의 길이도 짧아진다는 것과 서로 연관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포인팅 벡터는요, 전체적인 전력을 갖다가 구할 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전개가 존재하게 되고 자개가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행 방향, 전개에서 자개로 회전시키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진행 방향이, 전자파의 진행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항상 진행 방향에서 전개는 횡으로 존재하게 되고 자개도 횡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횡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또는 TEM파다. 이와 같이 표현하게 돼요. 트랜스버스, 즉 횡으로 존재한다. 전개하고 자개가. 그래서 전개하고 자개가 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횡파라고 하고 되고 TEM파다 또는 TEM 모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포인팅 벡터를 갖다 적용시켜서 첫 번째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진행 방향을 갖다 알 수 있겠고요. 단위는 와트 퍼 메다 제곱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전자파를 갖다 쐈을 때 안테나를 통해 가지고 전자파를 쏘게 되면 이 거리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를 갖다 R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구의 표면을 갖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의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지점에서의 전력을 갖다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포인팅 벡터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럼 전체적인 에너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이와 같이 표면적 전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표면적으로서 S를 갖다가 이와 같이 곱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의 포인팅 벡터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서 포인팅 벡터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서로 90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자파에서의 전개와 자기가 항상 90도 관계다. 위상도 서로 같다. 이런 얘기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이렇게 또 표현하게 됩니다. 자, 2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파도 임선수 보통 에타로 또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이 지분의 이 관계를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2는 n의 h배다라고 표현을 좀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에타 부분인데 그래서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이것은 120파이가 돼요. 자, h가 되고 2가 된다. 즉 전개 성분과 자개 성분을 갖다 비교하게 되면 결국은 전개 성분이 자개 성분의 128배만큼 즉 377배가 된다. 결국 메인은 저와 자개보다 전개 성분이 더 많다라는 걸 갖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전자파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전자파는 썼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전파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전개 성분이 주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로서 전개와 자개에 관련된 식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 90도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 부분은 Z0 분지 2로서 표현하게 되면 Z0 분지 2의 제곱이라는 형태로서 포인팅 벡터를 갖다 적용할 수 있겠고요. 또한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H의 G0의 H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팅 벡터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만큼 응용도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자파 성질은 균일 평면파다. 면으로 평면이다. 자, 전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자, 전개가 전체적으로 면으로 존재하게 되고 자개도 면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균일 평면파다. 자, 두 번째 TEM 모드다.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전개 성분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횡으로 존재하게 되고 자개도 진행 방향에 대해서 횡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EM 모드, TEM파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횡파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 이런 얘기했죠. TM파가 있고 TE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관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서 TM이라고 하는 부분은 횡으로 자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자, 이 성분, 이무의 성분에 대해서 전개 성분이 진행파 방향으로 같이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진행파 방향으로 전개 성분이 존재하지만 자개는 횡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이런 모드를 갖다 우리는 T 모드라고 얘기하게 돼요. 참, TM 모드라고 얘기하게 돼요. T 모드 같은 경우는 반대죠. 진행 방향으로 전개는 반드시 이제 횡으로 존재했었는데, 자, 진행 방향으로 또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 자개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존재하고 있더란 얘기죠. 전개는 횡으로만 존재하는데 자개는 진행 방향하고 성분이 같은 방향 성분이 있을 때 이런 경우 갖다 우리는 T파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 방향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개념 좀 잡아주시라고 이런 얘기 좀 하게 돼요. 진행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개가 이와 같이 존재하게 된다면 자개는 그럼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존재하게 돼요? 자, 진행하려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개 성분은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 바로 자개 성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렇게 회전해서 이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진행 방향과 전개, 자개에 대한 방향 성분을 갖다가 적용해서 우리는 좀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도체가 있을 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전개 성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걸 통해서 하려면 자개 성분은 이같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사파다라고 한다면 전개 성분은 그대로 있지만 자개 성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성분과 여기 성분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에 대만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파에 관련된 부분과 반사파에 관련된 부분 갖다가 설명할 때 우리가 전개 성분은 서로 같은 방향이지만 자개 성분은 서로 반대 방향 성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비자격변에 대한 요약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